우리가 이런 교재를 지금 양규석 기자님한테 부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조호연 감독님이 교회에서 해왔대요. 이게 교회에 또 운영위원장이 하시니까 그런데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건강히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지원센터에서 또 직접 나오셨으니 한 말씀 하세요. 네. 어제 제가 국장님 말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는데 너무 잘 활동하고 계셔서 저도 오늘 꼭 참석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 부산시에서 개정면이 가장 앞장서서 한번 끌어보려고 지금 작은 영화제까지 좀 이렇게 뒤에 지원 좀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네. 영화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강좌를 해서 4시간 했고, 지금 오늘 하고, 다음에 남상천 대표님이 또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상당히 기초에 해당되는데, 이제 3개의 꼭지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 꼭지는 제가 오늘 준비한 실제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기본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실제로 유튜브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꼭지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를 쓰려면 뭔가 편집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유튜브만 쓴다고 해서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남상천 대표가 오셔가지고 편집하는 거를 좀 많이 해주시겠고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언제 시간이 좀 6월이나 7월이나 언제 시간이 되면은 좀 보강 수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조가 짜지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고 오면은 각 팀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전이라도 우리 남상천 대표님이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거면은 제가 굳이 제 거 가지고 하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캡컷이라는 거를 써요. 근데 요거 가지고 저는 지금 영상을 계속 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저기 영향을 받고 하고 있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휴대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보관해 놓고 그거를 내가 집에 가서 데스크탑 노트북을 펴가지고 그대로 내 계정 구글에 있는 계정을 불러내면 내가 연태까지 만드는 것이 그대로 꺼내져 와요. 그러니까 보관을 어디다 하냐면 내 노트북에다가도 보관하는데 저 미국 나라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배우면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상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 하는가를 미국하고 중국은 다 알아요. 그게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첨단을 앞서가다 보면 계속 뭐가 걸리냐면은 미국의 속국이 돼요. 제가 찍은 사진,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다 미국에 보관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 있잖아요. 여기 사진 찍은 거 10년 전 거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거래를 해요. 사진이 몇백 장이 있는데 이거 다운받으실래요? 그러려면은 원드라이브 뭐가 공간이 부족해요 막 이런 말 떠요. 그러면 사진이 좋으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진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려고 하면은 돈 내세요. 처음에 몇 장은 공짜로 줘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누르면은 여기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네 해가지고 더 많은 사진을 또 갖다 줘. 그럼 이런 사진 다 하려면 몇 기가바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걸 보관 못하니까 돈 조금 내면 한 달에 몇천 원 내면 이거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6천 원 정도 내가 쓸 수 있지. 근데 그게 1년, 10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걷어가는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적인 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덜 뺏길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서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뭐냐면 계속 미국이나 중국한테 돈을 우리가 줘야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단계를 겪었죠. 돈 많이 냈죠. 그래서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상당히 열을 받는 거예요. 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오늘 강의한다는 거 아마 미국에서 알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근데 이거를 싫다고 해서 안 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구글하고요, 이런데 지시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지도 있잖아요. 지도도 네이버도 만들고 뭐 어디도 만들고 지도 만드는데 구글 게 제일 좋거든요. 구글 거 가지고 오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거 눌러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그 기록이 다 미국 서버에가 나와요. 그게 싫으면 안 쓰십니다. 근데 내가 이미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안 돼. 그거 사면 돼. 그거 사면 돼. 그럼 휴대폰 왜 샀어? 내가 어저께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얘가 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 말을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는 우리 아내하고 가면서 내일은 날씨가 좋으려나? 내일 날씨 좋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알아듣고요. 내일은 날씨가 좋습니다. 내일 여행하셔도 돼요. 깜짝 놀래가잖아. 여기서 잠깐 나오잖아. 얘가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통지 안 받으려면 꺼버리면 돼요. 근데 끄면은 위치 추적이 안 되겠죠. 근데 키는 순간 제 위치 추적은 돼요. 자동차 얘기할게요. 이게 다 하시는 얘기인데. 지금 현대 기아차 있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다 여러분 차 위치 다 추적돼요. 불륜 장소, 어디 모텔 간 거. 이건 농담이고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랜저 말고 우리 아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스포티지 사줬는데 이게 중앙 제어가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사정동 기아 AS 센터한테 전화를 했더니 잠깐만요. 그러고 말하고 머플러 속에 뒤에 머플러 속에 그 PM 센서 나갔네요. 내가 모르는 걸 얘가들이 알아. 기아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 부품이요 내일 들어오게 할 테니까 내일 갖고 들으세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차가 뭐가 고장났고 몇 킬로 주행했고 어디 갔다 왔고 기아는 알고 있다. 작년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떳떳하고 성실하고 차갑게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보면 다 지금 통제. CCTV뿐만 아니라 다 통제를 합니다. 자, 이야기가 빗나갔고요. 제가 나중에 요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노트북 갖고 교육 오면은 최고 좋고요. 그냥 휴대폰에서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하려는 우리 경연대회 하기로 했잖아요. 가을에 휴대폰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가다가 한참 쓰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돈 내라고 해요. 용량이 작아요. 그래갖고 한 30분짜리 뭐 찍잖아요. 그러면 얘가 버벅거리면서 돈 내세요 계속 그래요. 근데 돈 한번 내셔야 돼요. 그렇게 돈 내고 두 번째 가다 보면은 프로라는 게 있어요. 또 프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작전이 그거더라고요. 참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기능들을
막 템플릿 뭐 그림도 예쁜 거 그다음에 뭐 가서 막 하트 모양 나비 모양 막 이런 거 막 공짜로 쓰라고 그래요. 하고 내가 한참 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나를 알아. 이 녀석은 돈 좀 되겠네? 그러면 뭐냐면 프로가입 얼마짜리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월 9,900원짜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그룹이 이제 형성이 만약에 되면 한 4팀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분이 계속 쓰는 계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세 꼭지 중에서 카메라 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카메라 사진을 좀 오래 찍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오늘은 약간 수박 거달기일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런 거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가지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냐는 것에 인물 사진으로 얘기할게요. 막 그 배경 사진, 그 다음에 어떤 전경 사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빼고 오늘 인물 사진만 할게요. 사람을 찍을 때 이렇게 8개의 공간을 가지고 찍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뒤에 가면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적게는 여기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얼굴만 찍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조금 더 클로즈업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왜 명함 사진, 여권 사진 정도 되는 사진 찍는 방법이 있고 바스트 샷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배꼽 정도 해서 나오게는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미샤이라고 무릎 하단 쪽에 정도 찍는 방법이 있고 이제 풀샷을 해가지고 여기 풀샷을 찍고 있고 롱샷이라는 거는 사람을 안에다 놓고 조금 멀리 있게끔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냐면 우리 휴대폰 갖고 사람들 아무렇게나 찍잖아요. 아무렇게나 찍으면 안 돼요. 특히 관절. 자, 관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무릎 있죠? 거기를 정확하게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사진 찍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든지 무릎을 포함하든지 무릎 위에 여기 정강이로 하든지 해야지 딱 무릎을 자르면 안 돼요. 여기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관절을 자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 부연 설명할게요. 자, 익스트로샷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에 해당되는 거에 이목 구비만 정확하게 보이게 하는 거. 여기에서 턱 위로 해갖고 예쁘장하게 하는 거고, 클로즈업 샷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명함 사진 찍듯이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 때 쓰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쁜 얼굴을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카메라 렌즈 있잖아요. 요 렌즈 요게 빵이 클수록 얼굴이 왜곡이 안 돼요. 근데 주민등록 그때 할 때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면은 앉으세요, 사진 찍어요, 찍는데 카메라가 여기 휴대폰 같이 야만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찍으니까 광각으로 찍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면은 얼굴이 이렇게 돼요. 그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주민등록 사진을 보면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 난 이보다 잘생겼는데, 이보다 이쁜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거는 카메라의 원리예요. 카메라가 렌즈가 작을수록 왜곡이 돼요.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신랑 신부 사진을 찍는데 요게 광각 렌즈입니다. 이게 광각 렌즈인데 얘는 각도가 어느 정도를 잡냐면 한 요 정도 잡아요. 각도. 이런 렌즈를 가지고 신랑 신부 사진 안 찍어요.
신랑 신부 사진은 주로 이렇게 망원에 해당되는 먼 렌즈를 갖고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렌즈들은 뭐냐면은 왜곡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뭐 둥글납작 하든지 뭐 기다라든지 하든지 그대로 나오게 하는데, 렌즈가 작으면 특히 휴대폰 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 앞면에 있는 쪽 있죠. 앞면에는 여기 하나 있잖아요, 렌즈요. 코딱지만하게 1mm도 안 되는 걸로 찍어가지고 이쁘게 찍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뒤에 배경이라는 거 해서 이쁘게 찍어야 되겠죠. 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 앞에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요 뒤쪽에는 카메라 3개 있잖아요. 여기에도 쪽 광각 있고 중각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찍으면 조금 더 예뻐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 누구 보고 찍어달라고 해야지. 그나마. 근데 우리가 여권용이나 뭐를 할 때는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무슨 칼라 무슨 사진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카메라로 정확하게 찍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 가서 찍는데도 그 어떤 사진관 가니까 카메라가 좀 조그만 해가지고 그 들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의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가 작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은 좀 아니야. 근데 어떤 데 가면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 좋아. 근데 걔들은 좀 옛날 거라 해상도가 또 좀 낮아. 근데 우리 인물 사진, 여권용 사진 3cm 곱하기 4cm 정도 나오는 데는 그것도 해상도가 모자라진 않아.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이해하면서 오늘은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마저 조금 더 하면은 이 클로즈업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에 정확하게 한 가슴 여기 넥타이 여기 정도 찍고 정상적으로 딱 찍었을 때 왼쪽 오른쪽 구석이 왜곡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찍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권용 사진이나 명함은 조금 작고 우리가 보통 어디 관공서에 내는 사진 정도 그런 정도 찍는 거를 보통 클로즈업 사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얼굴에 눈 표정이 나오고 감정 표정이 나오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고 뭐 좀 심하게 보면 관상 보는 사람 같으면은 뭐 일색이 다 보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 정도 사진이 이제 클로즈업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스트 사슴은 가슴 위에까지 해가지고 바스트 사슴 더 밑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 좀 안정감을 좀 준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좀 포근한 맛이 좀 들게끔 하는 게 바스트 사슴. 보통 이 정도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좀 넉넉함, 좀 여유스러움이 꽉 찬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웨스트샷. 웨스트샷은 조금 더 낫죠. 여기 궁뎅이 여기 허리 밑에 있는 까지 찍으니까 조금 더 바스트샷이 나죠. 웨스트샷. 그 다음에 웨스트샷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니샷. 니샷은 이제 무릎 정도. 여기 그림에 보면 딱 무릎이 걸렸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빼는 쪽으로. 이 그림에서 조금 되겠는데 조금은 무릎을 잡는 그런 정도로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풀샷. 풀샷은 머리에서 그 끊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사진 찍다가 보면은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다 좋은데 다리목만 잘라 먹어버려. 야, 내 카메라가 어쩔 수 없어. 나 뒤로만 빠져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알겠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요만큼을 자르지 말고 요리만큼 올리라야 돼. 그게 찍어줘야지 애매하게 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익스트림 샷.
이제 롱샷. 롱샷은 보면은 전체 모양이 들어가고 머리 위와 발 밑에가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거. 그냥 단체 사진 찍거나 많은 사람들 때는 되게 이렇게 많이 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사진을 좀 찍으면 좋다. 어떤 샷을 사용하든지 간에 관절을 자르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샷의 각도를 좀 얘기할게요. 정각은 사람의 눈높이나 사람의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요 정도 같은 높이.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들고 찍는 이 정도 위치 있죠. 요 정도에서 찍는 거를 그냥 정각이라고 해요. 정상적으로 찍는 거. 이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저기죠. 요 정각이 눈높이라고 그래갖고 아이 앵글이라고 하죠. 물론 사람 눈높이는 애들 눈높이하고 뭐 180, 190 되는 눈높이는 좀 틀린데 그래도 대충 맞는 거고요. 양각은 로우 앵글이라고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지나 관광지 가면은 사진 찍을 때 보면 그 찍는 사람의 자세가 더 재밌어요. 보면은 휴대폰 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쫙 찍고 뭐 어떻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대방의 인물을 예쁘게 나오게 하고요. 저기에서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저 건물이 당당해 보이고 우뚝 서 보이고 저 건물이 뭔가 멋있어 보이게 하는데 그거를 사람에다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갔는데 나무의 뒤에가 꽃이 이뻐. 그럼 우리 보통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찍잖아요.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예뻐. 우리 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좀 우리 아들을 부각하고 싶어. 그러면은 뒤에가 꽃이 있고 여기에가 우리 자녀가 있으면은 사진을 찍으실 때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다음에 가면 야 내가 너 멋진 사람 만들어줄게 하고 조금 각도를 낮춰서 아래서 이렇게 쏴줘라. 그러면은 사람이 인물이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같이 보여. 근데 이제 요령을 하나를 더 하면은 저거에서 키가 좀 딱딱만한 사람 있잖아요. 키가 좀 딱딱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휴대폰에서 광각 쪽으로 각도 넓은 걸로 하고 아예 밑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가 롱다리가 돼. 오, 우리 딸 키 작은 줄 알았더니 늘씬하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모양의 휴대폰 갖고 놓게 하지만 모습의 두 번째 로우 앵글은 뭐냐면 인물이나 건물을 올려가 보는 각도로 찍히기 때문에 인물이나 건물이 크게 보이고 당당해 보인다는 거죠. 당당해 보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허리도 아프신데 사진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멋있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도 저는 이제 카메라를 메고 많이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워낙 단체가 많을 때는 아니고는 대부분 사람들 딱 모아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쓰세요. 키 좀 작으신 분도 있네. 이러세요. 이렇게 얼굴이 크신 분이 있어. 그럼 얼굴 크신 분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요 얼굴 크신 분 있잖아요. 조금 뒤를 좀 빼고요. 근데 광각으로 찍을 때 얼굴 큰 분들이요 끝에 가서 쓰잖아요. 얼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운데에 뒤쪽에 좀 쓰라고 그래요. 배치를 좀 해줘. 그리고 아래에서 쫙 하고 탁 여자분들 와서 사진 찍어주잖아요. 왜 이렇게 사진? 고마워요, 고마워. 네. 한 번은 그 휴대폰이 많이 안 발달했을 때 발달은 했지만은 우리 카메라에서 하는 거가 이렇게 블루투스로 해서 휴대폰을 오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자기 거 안 좋으니까 찍어달라고 찍어줬는데 보내달래 여자가.
우리 각시 여기 있는데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혼났네. 우리 각시 살살 눈치 보면서 전화번호 받아갖고 보내준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걸 잘 응용을 하면은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우 앵글을 가지고 여기 휴대폰에 보면은 사진을 여러 개 찍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찍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써먹냐면은 예를 들을게요. 이마트 앞에 철길 마을 있죠. 네. 그 철길 마을에 가면은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있는데 그런 데서 여기서 여기 한번 건너뛰어. 그렇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시에 찍는 거 있잖아. 찍으면서 약간 아래에서 뛰어 하나 둘 셋 드르륵 하면은 한 20장 이렇게 탁 찍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들면은 날라가는 거야. 사람이 나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1초 동안에 30-40개 커트를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을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붕 떠가지고 탁 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진 찍힌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특히 그 손주들, 예? 손주들 데리고 어디 갈 때 그냥 어떤 데가 좋냐면 어디 배경이 좋은 데인데 약간 언덕이 있어. 그러면은 손주 거기다 세워놓고 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너 거기 있잖아. 거기서 한번 점프 한번 해봐. 그렇게 하놓고 여기서 딱 해가지고 자 점프 하면서 탁 찍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휴대폰에서 영상 만들어서 딱 보여주면 이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최고. 이게 할 수가 있다. 그냥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 몇 번 하고 나면은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디 다니는 거를 좋아하겠죠. 그잖아요. 맨날 어디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야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애들한테 즐거움 주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더 인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기초 원리가 양각이다. 양각. 요거 로우 앵글이요. 그 다음에 하이 앵글은 위에서 찍는 거예요. 요거 특히 키 작은 사람한테 위에서 찍으면 안 돼요. 키가 작으신 분이 있는데 사진 찍어준다고 키 큰 사람이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그 위에서 이렇게 턱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키 작은데 짜리몽땅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안 되고 특히 작으신 분들은 내가 사진 찍는 분이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 키가 작다는 거는 그분은 항상 핸디캡이야. 근데 그분을 기분을 좋게 하려면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면서 내 자세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뻣뻣하게 사진 찍히시는 거야. 알았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톡 찍었더니 그냥 짜리몽땅 해가지고 그나마 사진 찍은 키도 작아갖고 내가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이 똑바로 찍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만 마음 들여서 살짝 이렇게 숙이고 착 찍어주면은 사진 잘 찍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고맙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게 요 원리다라는 겁니다. 인물이 왜소하게 보이고 어리고 귀엽게 여겨지도록 하는 각도입니다. 근데 뭐 여기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하고 이쁘게 하는 각도 있는데 나이 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뻐지진 않잖아요. 뭐 귀엽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는 고정 촬영이죠. 멈춰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줌 촬영. 줌 촬영은 포커스를 쭉 여기 보통 요새 카메라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휴대폰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딸려 나오잖아요. 딸려 나오는데 이게 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한 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여기 뒤에 있는 카메라가 렌즈가 3개 있는데 이 렌즈를 가지고 정각, 좁은 각도, 광각으로 하는데 광학 렌즈, 이거 보고 이제 광학 렌즈라고 그러거든요. 광학 렌즈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제 것도 보면은 30배 줌이 돼요. 그러면은 렌즈가 30배까지 땡기냐? 아니에요. 디지털로 한 3배나 4배까지는 광합 렌즈가 하고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요만한 픽셀을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5배, 10배, 20배 가는 거는 흐려지기 시작해요. 해상도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도 원하고 예쁜 사진도 원하면은 이 카메라에서 확대를 많이 하면은 안 돼요. 절대적으로 흐려져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광학 렌즈가 여기 자체가 렌즈가 커지면서 요 속에가 렌즈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땡기면은 그거는 그대로 디지털로 늘린 게 아니고 빛을 그렇게 모아서 써먹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를 땡겨도 선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200mm까지만 갖고 왔어요. 200mm까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500mm라든가 1000mm짜리를 갖고 오면 몇 킬로, 몇백 미터 멀린 것도 당겨가지고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당겨가지고 가까이에서 휴대폰으로 찍는 것 같이 찍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디지털로만 아까 설명한 거 반복하면은 디지털로만 이렇게 늘려가지고 한 거는 뭐냐면 흐리멍텅하게 하고 형체만 나오는 정도로 써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달리는 뭐냐면 달리는 바퀴 달린 어떤 차나 영화 촬영할 때 쓰죠. 거기다가 놓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한다든가 걸어간다든가 할 때 거기다 카메라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고 가는데 하는 거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거나 걸어가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달리죠. 달리하고 트래킹하고는 비슷한데 요거는 레일이에요. 레일. 밖에다가 이동용으로 해갖고 알루미늄으로 해갖고 이렇게 레일 2개 깔아놓고 거기에 바퀴 4개 달려가지고 사람이 턱 타고 가나 엥 조절하면 전기자동차가 쭉 가면서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달리하고 트래킹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하면서 이런 것까지 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거를 촬영할 때 꼭 이거를 써야만이 어떤 작품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면은 써볼 필요도 있죠. 그 다음에 패닝은 카메라를 저거 지금 제가 카메라 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90도로 딱 놓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가 만약에 카메라가 설치했다. 그러면 오늘은 교육을 바꿨는데요 하면서 여기 카메라 가지고 쭉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이 틸팅은 뭐냐면 우아래예요. 카메라를 그대로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찍을 때 좋겠죠. 쫙 욕산 빌딩 찍는다면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있다. 이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요. 사진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쉴까요? 조금 더 하고 싶까요? 조금 쉬었다 하세요. 네, 조금 쉴까요? 네. 차도 마시고 쉬고. 자, 커피 한잔 하시고. 네. 저번에 조영 장모님이 나보고 한번 찌라게 했는데 사진을 보내셨는데 내가 한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보고 바짝 찌라게 해서 찌르는 사진을 찍었는데 네. 나는 이 정도뿐이 안 쪘는데 엄청 큰 거 찍었는데 이거 가지고 돼요 그 기능이요? 네. 아 이걸로 되더라 이거. 이거 돼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건 잠깐만 천천도에서 얘 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얘보다도 휴대폰이 그 커치 수가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은 그 기능을 배우세요. 예. 근데 카메라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요? 밑에 최대로 밑으로 고개 숙이고 찍으면 돼. 아니 휴대폰에 가면은 여기가 원샷이 있고요. 예. 다샷 여러 장 찍는 샷이 있고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따르르 누르면 어서오세요. 쭉 찍히는 게 있어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 이런 강의가 있고 이런 좋은 기능을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마 잘 어울리겠지만 여기에서 기도하시고 예. 사진 촬영하시고 예. 기록하시느라고 맨날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 저기 교회에서 이런 강의 안 했었을 때 한 번도. 앞에까지 운영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의 사진을 한 20몇 년간 찍어왔거든요. 영상하고. 그래서 집에가 하드가 지금 8테라짜리가 4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2개 정도가 교회 거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 초창기 때부터 그 사진을 다 교회 그런 분 하나씩 있으면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 직영교회가 이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도 95년 됐어요. 95년 됐는데 그리고 이사도 한 서너 번 이렇게 갔고 근데 그거의 역사적인 장면에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니까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 얘기할게요. 장로님들이 은퇴를 해요. 근데 뭐 집에 가는데 사진 한 장 갖고 있고 옛날에 필름 사진을 내가 갖고 있겠죠.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퇴직할 때쯤 되면은 교회에서 원로장님 될 때쯤 제가 앨범을 하나 딱 만들어줘요. 뜻밖의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진들이 막 사진첩에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거는 제가 원래 감동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컴퓨터에서 막 뭘 찾다 보니까 사진들이 있는데 원치 않게 교회 봉사활동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유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늘 저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진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몇 년도에 당신 아버지는 무슨 봉사를 했고 몇 년도에는 뭐를 했고 어디 놀러 가서는 뭐 했고 해외 봉사 가서는 뭐 했고 뭐 이렇게 사진을 딱 모아가지고 주면은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니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눈물 날라고 그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진을 찍어 놓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제 교인들이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내가 안 간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끼리 어디 뭐 여행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뭐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조장모님 이거 보관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그냥 기록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갔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사진이 좀 더 많아지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글도 필요한데 사진 한 장에 전달하는 영향력이 훨씬 크거든요. 뭐 1980년도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집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10년 전에는 어땠어? 20년 전에는 어땠어? 우리 부부 사진, 우리 아내도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매 시간 나면 여행 가는데 우리 아내한테 가끔 가다가 좀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아내 근무하러 나갔을 때 사진 하나 찾아갖고 탁 보내주는 거예요. 각시야 10년 전에는 진짜 당신이 이뻤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감동하는 거죠. 우리 진짜 10년 전에는 싱싱했거든. 근데 지금 지금이 더 예뻐. 원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게 조영 장모님 같이 아무튼 사랑받으시겠어요. 사진을 공유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표현을 해서 잘 안 되려고 모르겠지만 공유를 하고 자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죽으면 끝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교회든 이런 직장이든 자기만 가지고 그놈 보관해 놓고 자기만 죽는 거야. 그러면 남들하고 그 기쁨을 못 나누지. 우리가 조장님한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배워야지. 제가 지금 방금 사진을 이 카메라에 담아져 있는 상태를 보니까 49,400 사진 카트가 있어요. 이게 요즘은 이제 이거
가능해요. 거기다 이게 근데 이것을 사진을 구분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갖다 옮겨내야 하나. 그러니까 쓰레기야 이게 쓰레기. 그렇죠. 완전 쓰레기. 제가 그래서, 네. 우리 집안에서 9남매거든요. 9번째예요. 제 이름에 오영이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50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5번째 아니고 쉰디. 아들 5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오영이고 저기 익산에 가다 보면 오산리 있잖아요. 예. 그거가 5호자인데 거기 오산면에 살아. 5번째 아들. 쉬운애 낳고. 그리고 저희가 영자 돌리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름 좋게 짓기 쉽게 그냥 5호자로 오영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최근에 이름에 대해서 어렸을 때 좀 약간 기분도 나쁘고 핸디캡이 있었어. 제가 처음에 직장 취직해가지고는 서울에서 근무했어요. 서울시내 옛날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운 놈이 있거든. 찾아봤더니 제 이름 같은 사람이 15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괜찮네요. 이름 괜찮아요. 그전에는 왜 이름을 빚었어요 그랬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이 2달 전에 우리 큰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진이 많으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집안 모일 때에 우리 큰 매형에 관한 사진을 많이 찍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사진들이 우리 집안 쪽. 그러니까는 출가 외인의 큰 누나님인데 우리 집에 와서 행사했을 때 사진을 내가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전에 그 집에 가서 누님한테 사진첩 다 내놓으세요. 갖고 사진첩을 다 갖고 와가지고 스캔을 다 했어요. 스캔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서는 1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벽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교회 거 사진 그 집안의 친척들 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배경음악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니까 적절한 배경음악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계속 10분 반복 돌아가게 계속 12분짜리 반복 돌아가게 모니터 설치해가지고요? 네? 모니터 설치해서 아니 벽에다가 벽에다 모니터 설치해서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이동용이 네.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하얀색 천으로. 네. 왜냐면 장례식장 가보면은 조금 이렇게 하얀색 벽이 이렇게 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온 손님들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동용 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딱 써져갖고 저기 초상 상 기간 동안 사흘 동안 그걸 다 틀어주니까 그 해 소속에 있는 교인들도 와서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저 때가 좋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는 참 막 행복했어 막 그 추억을 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대로 또 그거 나오면서 추억을 얘기하고 그쪽 집안은 집안 식구대로 추억을 하고 그래갖고 장례식장 끝나고 두둑히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우리 매형이고 우리 누님 내가 여기 옥산에 여기 회원이잖아. 옥산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도 우리 매형을 좋아했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분배하면서 삼촌 고생했는데 좀 이 정도 쓰셔야죠. 난 실제로 고생을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써먹을 일이 생겨요. 특히 집안 행사 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추도 예배 때에 가끔가다 한 번씩 매번은 아니고 가끔가다 할 때 집안에서 이렇게 모여야 될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익산의 정소원을 보셨는데 거기에 음식점을 하나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갖고 뭐 먹자라는 거 미리 형님 누님들하고 조율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저는 미리 그 하기 전에 음식점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딱 세팅을 해놓죠. 그래가지고 식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그게 추모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한번 묘지 쑥 둘러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 사진 그리고 별로 못 봤던 사진도 제가 귀한 사진도 몇 장 더 추가해서 해가지고나 영상을 쭉 한번 보여드린 거야. 그러면 음식 먹고 그 사진 보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하셨고 아버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휴일 지내 3일째잖아요. 저게 다 담겨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거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걸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그걸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 휴대폰이 그래서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 교육을 저는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교육시키는 분이 없어요. 네. 교수님들도 바쁘시니까 못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님은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카메라 좀 조금 설명할게요. 이런 카메라를 장만하는 게 단점은 좀 무겁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대부분들은 찍는데 그래도 카메라를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드론까지 왔던 과정이 앞에가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됩니다.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87년부터 찍어왔어요. 그 과정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축적이 된 거에다가 이번에는 저런 캠코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유튜브를 하면서 한계점이 뭐냐면은 드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윤나님 조금 전에 제가 와가지고 여기 드론으로 다 찍고 사진을 위에서 다 찍어놨어. 저쪽에서 필요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찍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오늘 날씨 여기 보니까 굉장히 멋있대.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보통은 드론이 제가 세팅한 걸로 253m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253m 찍으면은 계정면 옥국은 이쪽에 다 보이죠. 근데 하여간 그런 거를 과정을 느끼면서 기초가 되는 거는 이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알고 보면은 이해력이 빨라. 근데 다 생략하고 이것만 하면 이거는 잘하시죠. 근데 기초를 몰라. 내가 사진 찍었는데 시커멓게 찍혔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 원리는 너무 심플해요. 밖에서 빛이 많은데 얼굴은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어저께인가 아니 지난번 어저께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서산 가가지고 제가 후레쉬를 왜 터트리냐 이래요. 그거 막 지금 미국 왜 올라갔나 이거. 얼굴을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조금만 알고 가야 됩니다. DLSR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렌즈들을 교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이 렌즈를 안 교환하려면은 렌즈 값이 비싼데 여기에가 광각, 정각, 편각, 망원 렌즈까지가 하나로 돼 있는 렌즈를 팔아요. 근데 그 렌즈 값 하나만 500만 원, 600만 원 가버려. 별로 권장을 안 하죠. 그걸로 휴대폰 더 비싼 거 사서 뭐라고. 그런데 내가 프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장만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은 분할한 거야. 이거는 망원 렌즈예요. 머린 거 찍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광각. 건물 어디 요거는 언제 가서 제가 많이 써먹냐면 로마나 런던에 가면 건물이 참 예뻐. 근데 골목이 좁다 보니까 내가 찍어야 되는 거리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막 앞에 건물은 좋아. 그거 뭐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은 그 작가 그 건축가 누구죠? 갑자기 가우디가 세운 그 건물 같은 거 그 성당 있잖아요. 지금도 뭐 몇백 년 동안 짓고 안 들어가니까 휴대폰은 안 들어가니까 뭘 하다 보니까는 건물 뒤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잘려. 근데 요렇게 이제 광각으로 딱 찍으면 약간 낮춰가지고 탁 찍으면은 그 사진이 확 살아나죠. 물론
휴대폰에서 이렇게 저기를 찾아보면은 가우디의 건물에 대한 사진 많아요. 근데 파일이 크기가 작아. 조금만 확대하면 다 깨져버려요. 내가 찍은 게 저작권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해놓은 거는 다 저작권이 있는 거야. 갖다 쓰면은 내가 편집해서 몰리면은 나중에 연락 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으면 내 거잖아요.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써도 누가 시비를 안 걸어. 그래서 하나 정도 카메라를 장만하고 하면은 좋다는 거죠. 이 DSLR 용어가 이렇게 되죠. 디지털 싱글 렌스 리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이 다음에 원리를 내가 설명을 하는데 디지털 사진인데 여기 이건 디지털을 빼고 그냥 SLR을 할 때는 옛날에 필름 카메라 할 때는 SR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사식으로 좀 뒷장이 나옵니다. 반사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렌즈 교환이 가능해 다양한 촬영씬을 대응할 수 있다. 카메라 본체에 리플렉스 이렇게 밀러가 거울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좀 이따 뒷장에 설명할게요.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의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작품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렌즈 이런 휴대폰 카메라의 특징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따라 볼게요. 자, 이게 제 거는 이제 캐논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있고 여기 보면 렌즈가 55mm에서 250mm까지. 그러니까 이게 55mm면 50mm가 표준 렌즈예요. 35mm 표준 렌즈가 있고 50mm 표준 렌즈인데 표준에서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크기죠. 보는 정도에서부터 250mm면 상당히 한 7, 80m를 당겨보는 정도의 렌즈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건데 여기에서 보면 셔터 버튼 있고 이렇게 먼저 다 하시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데가 렌즈예요. 여기 렌즈가 이걸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여기가 지금 렌즈를 끼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가 거울이 달려 있죠. 거울. 이 거울이 원리가 뭐냐면 이 거울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눈으로 보이는데 여기 쪽. 여기 있죠. 이 거울이 45도로 딱 45도예요. 45도 각도가 있는 게 이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더러워지면 모든 사진이 다 엉망망해요. 여기는 천으로 닦으면 안 되고 뒤에 이제 용관하는데 에어로 해갖고 불어가지고만 털어야 돼요. 여기 막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아니면 뭐 시원찮은 헝겊조가리 그러면 카메라 배려버려. 몇백만 원짜리가 배려버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데 이 렌즈가 빛을 딱 쏘면은 이 천정으로 올라가요. 천정으로 올라가서 이건 놓고 설명할게요. 천정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가면은 또 렌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꺾어서 뷰파인더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 눈으로 보는 파인더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빛이 들어온 거를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유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밀러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오는 거를 요 화면에서 바로 보게끔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 카메라에서는 이 DSLR 카메라에서는 찍고 나야 그 영상을 요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밀러리스는 찍으면서 찍기 전에 화면에 이게 보여요. 여기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밀러리스는 아닌데 여기에가 기능이 같은 원리 같이 여기 보면은 화면에서 지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게 이렇게 하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아까 이 리플렉스로 된 거 말고 이거는 눈으로 여기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디지털로 처리를 해서 이 앞에 디스플레이를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밀러리스 카메라하고 같은 원리로 이름 보고 이렇게 하고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요즘 나오는 밀러리스 카메라가 훨씬 좋고 선명해요. 그리고 편하고 가볍고. 근데 요거는 좀 이제 그거에 비하면 약간 구형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DSLR 카메라의 특징을 보면은 자, 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울 얘기는 했었고요. 피사체의 빛을 밀러에 반사하여 그 말 됐고요. 35mm 필름 사이즈와 같은 24 곱하기 36의 이 정도의 용량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찰상 소재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빛이 와서 화면에 있어서 전기 장치로 바꿔져서 디지털화가 되는 크기를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요만큼의 요건데요. 요만큼의가 앞에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여기에가 영상이 맺히면서 여기서 디지털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모든 정기적인 신호를 0과 1로 바꿔줘. 01, 01, 01. 이거 뭐 배우신 분들도 안 배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원리가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은 머리 아프니까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밀러리스 카메라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같이 그 거울을 통해서 빛을 빙글빙글 돌려서 내 눈에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찍는 렌즈 빛이 영상이 맺히게 해서 디지털화를 해서 뒤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하는 카메라입니다. 요거가 이제 최근에 가볍게 나왔는데 조금 권장할 만한 사양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요거 정도 소니 거 여기 알파 7 있잖아요. 요 정도 하나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음이 있을 때 다 사라고 안 되고 우리 저기 이제 사장님 돈 많으니까 하나 사요. 하나 사. 중고도 있습니다. 중고도 성능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부속품이 있는데 부속품이 보면은 제가 그대로 부속품 보여드릴게요. 이 옆면에가 보면은 요렇게 큰 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SD 카드라고 해갖고 요런 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보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데 그 사진을 영상을 맺힌 거를 여기다 막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느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막 열이 나요. 그러니까 한두 장 찍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 열 나는지. 근데 막 수천 장을 막 그 우리의 그 뭐 축구나 뭐 이런 걸 때 막 카메라맨들 막 찍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막 사진이 속도가 느리면 막 열이 나요.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 거 보면 이게 슬롯이라고 하는데 끼는 게 슬롯이라고 하는데 왜 두 개를 만들어 놨냐면 두 군데를 동시에 보관합니다. 여기가 이제 선택 기능이 있는데 두 군데를 동시에 보관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나만 보관하지 두 개나 보관하냐. 근데 용도가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JPG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영상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영상이 작아요. 우리 카톡으로 해가지고 사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톡을 퍼가지고 뭐 하는데 보내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은 동영상이 200메가 이 정도면은 그 동영상으로 보면 2기가 이 정도인데 2기가 이상까지는 말 잘못 또 헷갈립니다.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게 2기가고요. 휴대폰에서 보낼 수 있는 게 300MB예요. 근데 사진으로 바꿀게요. 사진 한 장을 우리 요새 휴대폰 말고 이게 카메라 좋은 거는 보면은 사진 한 장이 한 50메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한 6장, 7장 정도 찍어놓고 동영상 만들면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한 30장 사진 찍은 거 갖고 만들면 한 500메가 정도 된 동영상이 돼버리면 못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슬롯을 2개를 껴서 하나는 수준이 낮게끔 영상이 작게끔 보관을 하고 하나는 조금 영상이 크게끔 보관을 해요. 그리고 왜 이 짓을 하냐? 어디 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진 중에서 진짜 좋은 사진이 있는 거야. 아, 이 사진이 파일만 크면은 정말로 이쁘게 다듬어서 우리 부부가 이쁘게 다듬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액자 하나 멋지게 해놓고 싶은데 휴대폰으로 찍었더니 파일 크기가 쬐끄만해. 그럼 갖고 가서 그 사진관 가가지고 이거 좀 선명하게 좀 나 우리 집에다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진관에 막 웃어. 아니 사진이 작은데 어떻게 크게 하냐고.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는 크게 보관하고 하나는 보통 사람들한테 막 SNS 하기 위해서 작게 보관해 놓으면 2가지 정도로 다 쓸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집에 요거 브라인드에다가 이 집에 브라인드에다가 이번에 어디 막 내가 해외를 갔다 왔는데 우리 각시가 이번에 60 돼가지고 동유럽 5개국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멋있는 장면이 많아요. 거기 사진을 탁 찍어왔는데 야 우리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걸로 하나 만들자. 그러면 내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야잖아요. 근데 사진이 작아 그러면 뿌연해지잖아. 배기 싫어. 돈만 들였지 배기 싫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사진을 크게 찍어 온 거는 가지고 사진관 가서 저는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사진관 가서 이 사진을 가지고 이것 좀 조금 편집 좀 해가지고 여기다 쓰려고 그러니까 크게 쓰려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 하면은 파일이 크니까 조금 그 사람들한테 돈 좀 주고 이렇게 좀 하고 이쪽에 보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정을 좀 하면은 진짜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하나 빼달라고. 액자로 해도 좋죠. 액자 큰 액자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파일이 작으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파일이 크면은 보관이 많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버겁고 벅벅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교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꼭 2개를 찍을 때 하나는 용량이 크게 그 다음에 보통 카톡에다 보낼 때는 용량을 작게 그 다음에 우리 카톡에 보면은요 이거는 여러분 카톡에서 카톡의 사진에 들어가서 용량 그 사진 크기를 설정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용량으로 찍으려면 보내려면 찍은 사진 그대로 파일 크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내면은 한 장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중간 보통 사이즈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작은 사이즈로 선택해 놓으면 수천 장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확대하면 얼굴이 깨져, 찢어져.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사이즈로. 그러니까는 그 사용법을 알면은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자녀들이 모였어. 갖고 사진을 찍는데 자녀가 아버지 제 걸로 찍을게. 네 휴대폰 좋다. 근데 네가 찍은 사진을 보낼 때에 아들 거 사진이라고 하잖아. 아들 거 휴대폰에요. 네가 사진 보낼 때에 네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사진 사이즈를 최대로 큰 걸로 보내줘. 이걸 아시면 아버지 어떻게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 엄마 나 배웠어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사진이 커요. 나한테 받을. 그러니까 나도 받을 때도 내 카톡에 들어가서도 큰 사이즈로 받아야 돼요. 근데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보내는 사람이 사이즈 다운해서 보내기도 하고 내가 받을 때의 사이즈 다운이 2번 돼요. 그러면 쬐끄만해져. 나중에 이렇게 키워보면 흐리멍텅해져. 그래서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의미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는 풀사이즈, 나도 받을 때 풀사이즈로 받으시면 그거를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편집하기도 좋고 그런 거 갖고 항상 확대해서 막 봐도 주름까지 다 보여요. 주름까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치는 거고. 그래서 주름 없애야지. 주름 없애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는 이걸 끼워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거 그거요. 이건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렌즈 제가 설명했고요. 넘어갑니다. 블로어, 이게 지금 아까 에어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블로어이고요. 렌즈 닦기 클리너, 요거는 제가 갖고 왔나요? 요런 헝겊으로 항상 닦아야 되는데 렌즈를 닦을 때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쪽 면은 절대로 닦으면 안 돼요. 속에 절대로 건들면 안 되고요. 여기는 아까 말한 같이 저 블러 있잖아요. 에어로만 에어 저 우리 보면은 집에 컴프레셔 있어. 컴프레셔 갖다가 쓰면 될까요? 거기에는 물기가 있어요. 그거 깨끗하지 않은 물기가 있어요. 절대로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에어로 휙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금방구가 사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가 렌즈가 있는데 렌즈 앞에가 필터라고 그래갖고 끼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여기를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요걸 렌즈가 나와요. 요거 닦으면 안 돼요. 이거 에어를 불고 살살 해야 되고 정 닦고 싶으면 그 판매점에 가가지고 클리너 팔거든요. 그걸로 닦아야 되고 우리가 보통 닦는 거는 뭐냐면 이 필터의 앞면에 들고 다니다 보니까 뭐 물도 튈 수 있고 침도 튈 수 있고 이런 거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브러쉬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로 살살 이렇게 닦거든요. 절대로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은 닦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브는 어저께 제가 한번 보여드린 프레시 터지는 거 있어요. 프레시가 이겁니다. 삼각대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그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찍고 오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또는 어저께 잠깐 설명할 때 그 석양에 해 계속 떨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삼각대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하나 멋있는 장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에가 우리 집에 해가 떨어지는 게 참 예뻐. 그러면은 사진을 이 삼각대에다 딱 설치하고요.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릴레이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찍을 거야. 그러면은 집 앞마당에다 설치해 놓고 2시간마다 한 대씩 한 번만 찍을 거야. 타크닥 2시간 간격으로 찍었어.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정중앙으로 오고 여기까지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 사진을 예를 들어 10장이나 보자고. 10장을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포토샵에가 무슨 기능이 있냐면 젤로 밝은 것만 한 장으로 나타내줘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한 장으로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여기 있는 사진이 한 장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배경은 뭐예요? 우리 집이야. 우와 멋있네. 우리 집이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지는데 그게 한 장이 다르다. 물론 이제 동영상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를 더 줄여서 10분 단위로 찍었다고 보자고요. 10분 단위로 찍어가지고 사진 한 장으로 만들고 그놈을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 들어가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윙해갖고 착 이게 지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찍어가요. 그러니까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다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계정면에 한 거고 같이 엮어서 하면은 이게 재밌잖아요. 와, 멋있네. 그러고 계정면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쓰면 제일 좋잖아요. 그때에는 꼭 삼각대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의 재활용과 데이터의 활용 편리함,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요거 할까요 말할까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힘들 것 같은데 요거 좀 줄이려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 부분만 조금 설명할게요. 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사면 뭐 30만 화소, 50만 화소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면은 1인치 내에 1인치는 25.3mm잖아요. 그 안에가 점 숫자가 30만 개가 있냐 100만 개가 있냐 하면은 많을수록 선명한 거예요. 굉장히 확대를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 A4 사이즈로 이 정도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몇만 화소 안 돼도 돼요. 근데 5개 전광판 같은 데 있잖아요. 5개 전광판 같은 데는 아까 말하는 몇백만 화소가 돼야 돼요. 뉴욕에 가면은 제가 2018년도에 뉴욕을 갔는데 빌딩 조명을 해요. 빌딩. 한 100층짜리 되는 건물에다가 쏴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에 BTS를 건물 조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넉넉고 한참 쳐다보고 왔는데 63 빌딩보다 훨씬 큰 빌딩이 한 건물이 BTS만 나오는 거야. 개침 흘리면서 여기 쳐다보는데 너무 선명한 거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인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런데 BTS가 하루 저녁, 낮에는 안 보이니까 하루 저녁 그렇게 하는 게 1억 5천이랍니다. 비용이. 근데 걔네들 돈 많으니까 그렇게 쏘고 있는데 저렇게 설명하려면 도대체 몇백만 화소, 몇천만 화소짜리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 있는 8K짜리, 4K보다 더 높은 8K짜리, 8K짜리 TV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는 가니까, 그 뉴욕에 가니까 수백 개가 넘는 빌딩들이 다 그걸 막 별천지를 보여요. 별천지를 보여요. 우리나라가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게를 일찍 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한 5시나 6시면 다 닫아요. 근데 뉴욕이 달라요. 뉴욕이 가면요 밤 12시까지 문 여는 가게가 수두룩해요. 왜? 그거 빌딩 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막 밤 11시 반 됐는데도 막 어깨 쳐가지고 막 부딪힐 정도. 야, 이게 뭐 딴 세상을 보고 딴 세상.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그런 거에 다 해당되는 것에 해상도, 선명성, 빛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 과학적인 것이 다 거기 뉴욕에가 농축돼 있다. 보고 나니까 진짜 이 별천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나는 우리 아들들 보고 아빠 나 다음에 어디 놀러 가요? 그럼 난 두 말하고 딱 얘기해. 뉴욕을 안 가보고 뉴욕을 안 가보고 미래를 논하지 마라. 심지어는 뉴욕에 무슨 역 있는 데가 지금 용산 지구가 우리 보면은 지금 땅이 비어 있잖아요. 용산 역자리. 그거에 한 4-5개의 큰 데가 완전히 다 타운으로 바뀌었는데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 속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별천지가 있네. 얘기가 딴 데로 오고. 요거 설명하려고 했죠. 이 지금 1인치 내가
원도트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크면은 이거 해상도가 낮은 거죠. 해상도가 낮은 건데 이게 조밀할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비싼 거는 해상도가 좋고 그거는 작은 알갱이. 그거를 나중에 구입하실 때는 해상도를 꼭 물어보시고 사셔야 된다. 같은 화소수라도 예쁨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휴대폰으로 찍은 거하고 또 좀 싼 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좀 비싸고 좋은 거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빛을 얘기를 할게요. 빛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결국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영상 빛이 없으면 안 되죠. 카메라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빛이에요. 근데 빛에서 보면은 명암이라는 용어를 써요. 밝은 데와 밝지 않은 데.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감나무인데도 어둡게 찍으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어둡게 찍었나 너무 밝게 찍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적정 노출이 안 되면 아무 사진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에서는 조리개라는 게 있고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고 ISO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카메라에 설명할게요. 적정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카메라에서 적정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조리개가 요 앞에가 조리개가 있는데 조리개가 꽉 조이면 빛이 조금 들어오죠. 그러면은 꽉 조이면 빛이 조금 들어와. 그럼 어둡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시간을 절커덕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조리개가 이렇게 넓어. 그러면은 천천히 찍으면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빨리 자를 수 있어요. 네, 셔터를 빨리 해야 돼요. 뭐 잘하시. 근데 이게 카메라를 사다 보면은 뭐 f2.8 뭐 4.5 뭐 이런 용어를 해요. 조리개 값이 낮은 수준으로 있는 것들이 빛을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가격이 비싸. 그거는 저녁 무렵이나 아침에 해 뜰 때 찍어도 사진이 선명해. 근데 좀 싼 카메라는 뭐 F6 이렇게 하면 조리개가 원래 작게 나오는 게 있어요. 렌즈가 작은 게 있어요. 그거는 어설프한 시간에 사진 찍으면 사진이 안 이뻐. 컴컴하게 나와. 이런 원리들이 다 여기 있는데 빛의 양을 조절하고 하는 거는 세 가지다 이거죠. 조리개를 열어주거나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찍거나. 근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찍으면 어떤 일이냐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빛은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흐리멍텅하게 나와요. 특히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이가 슛 꼬링 하는 장면을 만약에 1초 동안 찍었다고 봐요. 1초 동안 공이 여기서 손흥민 발에서 떠나서 골키퍼 옆으로 해가고 골대까지 들어가. 그거 사진 찍었다고 하잖아. 1초짜리 사진 찍었다고. 이게 사진이 뭐예요? 공이 슛 지나갔는데 골키퍼하고 손흥민이만 보는 거예요. 운동장에 선수들은 공 어딨어? 1초 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는 무조건 몇백 분의 1초에서 몇천 분의 1초로 줄여야 돼. 탁 찍어야 돼. 그러려면 빛의 양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작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렌즈가 빵이 요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축구장에 가면은 그 카메라맨들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빵이 이만하죠. 왜? 빛을 많이 받으려고. 네. 막 마운드 무슨 야외에 막 무슨 전방에 북한 병사들 잡는 거죠. 뭐 하는 거 같고잖아. 그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찰나를 찍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똑딱이 카메라 갖고 가가지고 손흥민이 사진을 찍는다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늘려야잖아. 빛이 안 부족은. 그거 한계가 있다. 특히 휴대폰 가지고 찍으려고 그러면 그냥 멀리서 손흥민이 저게 손흥민이하고 그냥 대충 찍어야지. 손흥민이가 막 슛하는 장면을 휴대폰을 찍으려면 못 찍는 거예요. 그때는 망원 막 큰 카메라 막 빛이 잔뜩 들어오는 거가
그런데 그게 가격이 렌즈값만 몇 천만 원 가니까 손님이 사진을 안 찍고 말지 텔레비 보고 말지 그 찍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원리가 여기 속에가 다 숨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ISO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감도를 굉장히 좋게 하면은 어두운 것이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 단점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노이즈라는 게 떠요. 까만 포인트들이 막 이렇게 떠요. 그래서 사진이 영 배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최후에 쓰는 건데 그거는 하여간 조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빛의 방향입니다. 측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정면에서 지금 빛이 왔고요. 처음에 순광이라고 그러죠. 순광은 뭐냐면 사진을 찍는 사람의 등 뒤에서 빛이 들어올 때를 순광이라고 해요. 순광. 그 다음에 사광은 지금 여기 사진이 조금 흐린데 내가 사진을 여기서 찍고 있는데 빛이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측면에서 들어오는 거가 사광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사진이 많이 찍히겠죠. 많이 찍히는 거죠. 보통 사광이 어디 놀러 가면 이런 사진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광이죠. 역광. 역광은 앞에서 해가 떴다든가 라이트가 굉장히 밝은 거를 찍을 때 역광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분이 하얀 옷을 입어서 그렇지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머리 형태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뭐냐면 앞에 있는 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빛을 카메라가 받다 보니까 여기는 껌껌껌하게 나와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턱광은 뭐냐면 해가 12시에 여기 위에가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질 때 턱광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한 그림으로 다 표현하는 보면 봐보세요. 카메라가 이렇게 찍을 때에 반대편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역광, 뒤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나 하는 거는 순광, 옆에서 들어오는 거는 사광, 맨 위에서 들어오는 거는 톡광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한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뒤에서 오는 빛. 그렇지. 맞아요. 앞빛. 자, 노출입니다. 노출 이거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적정 노출인데 뒤에 있는 빌딩도 보이고 나무도 이쁜 색깔이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적정 노출이에요. 근데 건너 노출이라는 건 좀 어둡게 찍혀. 그러면 마치 저녁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디테일이 없어. 나무도 시커매고 건물들도 조금 저거 안 보이게. 근데 너무나 빛을 많이 받으면 뒤에 있는 건물도 안 보고 모든 것이 다 뿌연해져 버려요. 그래서 적정 노출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다 보면 휴대폰이 알아서 찍다 보니까 적정 노출이 이런 거 뭔가를 모르고 그냥 찍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이걸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출을 얘기합니다.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조리개 빛에 많이 들어오게 하고 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리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순간적으로 125분의 1초를 찍을 거냐 250분의 1초를 찍을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O 감도 요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거라 이거죠. 자, 요거가 이론적인 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요거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는데 조리개를 숫자가 낮은 쪽으로 갈 때를 연다라고 표현해요.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2.8쪽이에요. 빛이 조금 들어오게 하는 쪽으로 갈 때가 16이니 24니 이 숫자 32니 이런 식으로 이진법으로 계속 2배 속도로 숫자가 커져요. 1단계, 단계라고 해요. 이 크리더라는 거, 돌리는 거 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단계를 연다, 1단계를 조인다라는 게 뭐냐면 1단계를 4.0에서 2.8롱은 1단계를 연다. 그 다음에 4.0에서 5.0으로 갈 때는 1단계를 조인다. 뭐 이런 용어를 쓴다 이거죠.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1초를 60분의 1을 쪼갰는데 그 중에 15분의 1초에 해당되는 거 30분의 1초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초가 30분의 1의 초 60분의 1초
1초를 60개를 쪼갠 거 정도로 빠른 속도. 125분에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요 정도에서 많이 찍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본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빛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빛이 부족할 때에 빛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찍냐면 셔터 스피드를 조금 낮춰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60분의 1초까지는 찍어보면 사람이 이렇게 막 워시 보는 거가 흐리지가 않더라고. 근데 빛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40분의 1초나 이런 쪽으로 낮추고 나면은 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가 보여요. 영 보기 싫어. 그렇게 됐을 때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조리개를 100%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조리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보통 카메라들이 100으로 연다라는 것이 2.8로 넣는다는 거예요. 조리개가 100으로 넣는다는 게 2.8인데 2.8로 하고 60분의 1초로 하는데도 빛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프레시를 터뜨려야 돼요. 근데 이런 데가 있죠. 프레시를 터뜨리면은 상대방 눈이 막 또 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 행사나 뭔가 있을 때는 리허설을 왜 하냐면요. 리허설 하면서 그 빛의 양과 사진, 영상하고를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우면 별도의 조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쏴야 돼요. 근데 연극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와서 별을 따라 왔네 하는 데는 어두워야잖아요. 근데 그게 밝아. 그러면은 밤이 아니잖아요. 어두워야 돼. 그 어두운 거를 찍으려면은 별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둡게 찍든지 아니면 멈춘 장면을 사진 찍어야 돼요. 동방박사가 걸어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하는 장면은 멈춰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늘려도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지금 막 걸어가는 거야. 로마 병사가 쫓아와. 그런 상태를 셔터 스피드를 늘리면 흐리멍텅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원리를 아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와의 관계는 이 박스에 보면은 2.8로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셔터 스피드는 한 5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빨리 찍어도 선명한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조리개 값을 조이면 이 셔터 스피드를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설명같이 한 요 정도까지는 찍으면 사진이 괜찮은데 요 이하로 찍으면 요렇게 찍으면 이제 움직임이 보이니까 보기 싫어지는 흐리멍텅한 사진 찍어놓고도 요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온다 하는 거를 좀 아시고요. 여기서 지금 보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억지로 작가들이 사진을 약간 흐리멍텅하게 처리를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노출 보정은 카메라에 달려있는 기능인데 거기에서 빛이 부족하거나 빛이 많거나 할 때에 조정을 해주는 게 있고, 보정은 실제적으로 그 기능 중에서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하냐 뭘 우선이냐 하고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있을 때 그 카메라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말을 줄일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아시면 좋아요. 이게 휴대폰에서 안 되는 기능이 카메라에 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게 세 가지를 놓고 휴대폰으로 여기서 쫙 찍어가지고 얘만 선명하게 나오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얘도 선명하고 얘도 선명하고 얘도 선명합니다. 근데 요 카메라 가지고는 딱 포커스를 얘한테만 맞춰가지고 거기만 딱 선명하게 딱 찍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흐리멍텅하게 처리가 돼요. 이 원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웨딩 사진 찍는 사람들이. 특히 망원 렌즈를 가지고 신랑 신부 데리고 어디를 가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다 보면 허접한데요. 그냥 막 바닥에 막 쓰레기도 있고 막 허접한데 거기다가 신랑 신부를 딱 세워놓고 저 멀리서 카메라 가지고 탁 찍는데 저 원리 여기가 신랑 신부예요. 여기는 초점이 탁 맞아갖고 선명해. 근데 멀리 있는 그 뒤에 예를 들어 담벼락이라고 그 벽돌담이라고 아니 저기 뭐야 돌담이라고 하자고 돌담이 앞에가 탁 있는데 돌담이 흐리멍텅하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신랑 신부 옆에가 뭐 꽃이 됐던 뭐가 있는데 걔도 흐리멍텅하게 처리가 돼요. 근데 신랑 신부만 예쁘게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 그러면 그 사진을 딱 빼면은 보는 사람이 신랑 신부 우와 예쁘게 나 엄청 좋네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이 보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포커스를 딱 뭐냐면은 살려야 되는 사람만 선명하고 그 앞에 있는 물건과 그 뒤에 있는 물건은 흐리하게 처리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꽃들도 꽃밭에 가가지고 있는데 장미가 오늘은 노란색 장미가 폈네. 얘가 주제야. 근데 옆에 보니까 빨간 장미도 있고 뭐 작약도 있고 뭐 다 있어. 일반 휴대폰 갖고 아무리 잘 찍으려고도 찍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노란 튤립이 아니 제 튤립이 아닌데 노란 장미가 부각이 안 돼. 근데 이 카메라 가지고 딱 저 원리를 이용해서 그 노란색 저기만 그 장미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딱 찍으니까 주변에 있는 꽃들이 배경이 되고 노란색 장미만 딱 부각이 되니까 너무 멋진 꽃밭이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에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가을까지 해서 여러분이 영상 제작하고 하는데 보통은 다 휴대폰으로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주제 가지고는 그걸 살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카메라를 쓰시는 게 좋아. 물론 이런 기능이 있어요.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포토샵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옆에 있는 거를 그 장미만 빼놓고는 흐리멍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후보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네, 표도 나고. 근데 내가 실제로 찍는 맛도 있잖아요. 탁 맞춰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꽃이 지금 포커스가 맞아 있잖아요. 여기는 되게 선명해. 근데 요 앞에 여기다 더 가까운 데는 흐리멍텅하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요 뒤에도 뭔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흐리게 처리가 되죠. 보통 이런 기능들 사진들이 참 예쁘거든요. 요게 아까 말한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심도라는 용어를 써요. 심도, 깊이, 심도라는 용어에 피사체의 심도라는 용어를 쓴다. 피사체 심도는 초점은 한 점에서 맞춰지지만 그 지점의 전후에도 감각적으로 초점이 맞게 보인다. 이 전후에 포함한 용어를 피사체 심도라는 용어를 쓴다. 심도가 깊다, 옅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요약을 해놨어요. 피사체 심도가 얕다, 깊다. 그럴 때 조리개는 연다, 긴 조리개를 조인다. 그 다음에 초점거리 같은 경우는 또 피사체가 얕다라는 이 말에는 망원 렌즈를 썼다, 광각 렌즈를 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11시 55분이니까요. 5분 안에. 네, 줄일게요. 자, 보케미 표현하는 방법.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광량이 부족하면 저 위에가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뛰어오르는 애들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늘리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늘려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방면은 억지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촬영하면은 이게 차들이 열심히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데구나.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구나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응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빛이 삼원색이 있어요. 색도 삼원색이 있고 빛도 삼원색이 있고. 자, 요거 볼게요. 이것도 말이 길은데 생략하고 요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자, 요거 페이지 보세요. 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삼색 하면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말로초. 빨간, 초록, 파란. 이게 빛이고 이거는 색이에요. 우리 이저기 뭐 작가님 워낙 잘하시겠지만 이거는 물감으로 오는 거고요. 이거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잘 보세요. 대표 색깔이 빛은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 어디 갔죠? 없잖아요. 노란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빨간 빛과 빛이에요. 빛. 물감이 아니고 빨간 빛과 초록빛을 합쳐졌을 때 노란색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여기 물감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아니고요. 마잔타, 시안, 옐로우색을 가지고 두 개를 섞으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빨간색만 알잖아요. 빨간색은 야하고 섞어놓은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우리가 보통 파란색 얘기하는데 파란색은 마젠타하고 시안하고 섞어놓은 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감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서는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색깔, 빨간색, 초록빛,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을 합쳤더니 흰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흰빛 보고 있잖아요. 이 빛은 빨간빛하고 파란빛하고 초록빛이 합쳐지니까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면은 이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초록빛하고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없어. 그러면 노란색이 나와요. 우리 라이트에서 노란색이 나와요. 이 마젠타 색깔, 우리 보면은 프린터에 잉크가 뭐냐면 마젠타가 많아요. 이 마젠타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잉크 사러 가서 하이마트 어디 가서 빨간색 잉크 주세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마젠타를 같은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빛으로 마젠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 보색 대비예요. 이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물감에서 말하는 색깔과 빛에서 말하는 색깔이 보색 관계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까지는 알리고 끝내려고 해요. 보색 관계. 반대편 보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빛의 원리와 색의 원리까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데 기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색을 알아야 돼요. 색. 다른 거 잘 있는데 요 정도에서 끝내려고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 막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줄이고 여기서 편집하기 여기도 있는데 막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다 생략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